자,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잖아. 이제 문제풀이 순서나 방법에 대해서도, 맞지? 순서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매뉴얼을 정해놔야 돼. 알겠어?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선택 과목 고정이야. 자, 선택 과목은 고정이야. 선택 과목 고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는 원매든 화작이든, 뭐 화작은 뭐 13분, 원매는 11분 이런 식의 풀이 시간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실전에는 시간 보지 마. 알겠어?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시간 보지 말고 그리고 넘겨. 알겠어? 왜냐면 실제는 우리가 이제 11분, 13분 이렇게 연습할 때도 그렇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실제 모의고사 풀 때는 막 15분, 16분씩 걸려. 맞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간에 선택 과목 끝나고 너무 실제 이제 6평 볼 때는 선택 과목 끝나고 너무 막 시간을 보지 말고 바로 그냥 독서로는 너무 오라고. 괜히 시계 봤는데 멘탈 나가가지고 맞죠? 독서 보는데 막 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자, 선택 과목 푸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독서로 하고 그 다음에 사회 혹은 과학. 자, 독서론 치시고 그 다음에 사회 또는 과학 지문 둘 중에 하나를 치세요. 보통 요즘에는 사회 지문이 좀 쉽게 나오기 때문에 맞죠? 사회 지문을 먼저 푸는 게 좀 유리하긴 해요, 요즘에. 맞아? 근데 사회 지문하고 과학 지문 보신 다음에 연계가 될 거야. 사회하고 과학, 그 우리가 지금까지 수특 정리한 거 있지? 그 내용들 중에서 무조건 연계가 돼. 알겠어? 무조건 연계가 될 건데 딱 보시고 연계율도 본인이 공부한 만큼 체감이 되는 거잖아. 맞지? 뭐 예를 들어서 열팽창 개수 요게 연계가 됐어. 맞지? 근데 열팽창 개수 하면은 그럼 머릿속에 딱딱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맞아? 연계가 됐다는 게 연계가 무슨 뭐 절대적으로 지문을 안 보고 뭐 글을 읽을 수 있다,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연계가 어떻게 체감이 되냐면 평상시에 5분 정도, 4분 정도 걸려서 독해하는 거 한 2분 정도면 독해 끝낼 수 있다는 거야. 쭉쭉 읽어내갈 수 있어. 맞아? 자, 여튼지 간에 자, 사회하고 과학 지문에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연계 체감이 더 큰 지문을 먼저 터세요. 자, 먼저 터시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여기서 포인트는 가나 세트 지문을 후배치 해주는 게 중요해. 후배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나 세트 지문은 자, 지금 현재 9평 이번에 5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맞죠? 5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95점 이상인 친구가 아니면 후배치 하세요. 알겠어요? 자, 간단히 이제 후배치 해주시고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이제 체크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문학 털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학을 털어주시는데 자, 여기서 후배치 할 것도 생각을 해야 돼. 맞아? 운문을 후배치 할지 아니면 산문을 후배치 할지 자, 둘 중 하나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후배치 하시고 맞지? 그나마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배치 하세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파트를 먼저 다 푸는 게 중요해. 알겠어? 먼저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그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것들을 겸허하게 털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 알겠어? 그래서 그 확률적으로 정답 기대값이 높은 파트부터 먼저 이제 골라서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전략적으로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뒷부분에 이제 배치를 해서 이제 풀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 지금 드리는 주간지 모의고사를 비롯해 가지고 맞죠?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의고사는 지금 한 4부 정도 더 있어요. 4부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풀 수 있는 가장 최근 트렌드의 모의고사가 4부 정도 더 있습니다. 4부 정도 더 있고 요거는 제가 과제로 드리진 않아요. 맞죠? 양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막 양 많다고 막 지금 민원 들어오고 있어. 자, 그래가지고 양은 공통적으로 드리진 않을 건데, 근데 지금 본인이 국어 모의고사 좀 더 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요청하세요. 알겠죠? 요청하시면은 뭐 바로 뽑아드릴게. 알겠지?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독서론 관련해가지고, 자, 독서론 무조건 실전에선 3분 안에 털어야 되는데, 자, 독서론이 은근히 한 문제씩 털리는 친구들이 꽤 많아. 맞지? 그리고 독서론 막 5분씩 걸리는 친구들도 많다고. 그런 친구들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그냥 읽고 대응하려는 방식. 맞지? 그냥 읽고 대응하려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제풀이 전략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고 읽고 대응하려고 하니까 뭐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 때는 잘 풀릴 때는 잘 풀리겠지만 안 풀릴 때는 막 3분, 4분, 5분 막 걸리고 초조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때? 전체적인 독서의 흐름에 메커니즘에 장애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좋게 스노우볼이 굴러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독서론에서 딱 그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 맞지? 많이 이것저것 많이 생각할 필요 없어.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해달라고. 자, 어떠한 것을 무엇을 정보 처리할 것인가, 맞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인가. 자, 이 두 가지만 잘 생각을 해주자 이거야. 무엇을 우리가 정보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정보 처리를 할 때 독서론에서 밑줄을 그어야 되는 정보들은 무엇일까? 간단해. 자, 독서 방법 또는 전략에 관련된 부분들. 맞아? 독서로는 딱 두 가지 정보밖에 없어. 뭐? 독서 방법과 전략. 그 다음에 그것의 효과. 이러한 전략을 취했을 때 독자가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독서 방법 전략에 관련된 부분들은 딱 읽어보고 너희들이 판단하는 거야. 이거는 읽는 방법에 해당되는 거네. 밑줄 동그라미. 이거는 뭐야? 읽어보니까 이렇게 독서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해당되는 건데 읽고 세모 뭐 이런 식으로. 맞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이양독해 처리로 정보를 읽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자, 문제풀이는 무조건 이거는 선택의 여지 없어요. 이거는 동시에 풀어야 돼. 동시에. 선생님, 독서론 지문 짧은데 저는 흐름 독해를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읽고 문제를 푸는 편이에요. 정답률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뭐 제가 이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독서론이 까다로운 이유는 뭐냐면 계속 비슷한 정보가 반복이 돼. 정보량이 몇 개 안 되는데, 맞죠? 뒷받침 문단도 많고, 그리고 정보량이 좀 반복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읽고 나서, 뭔가 읽긴 읽었는데 머릿속에 막 정보가 크게 남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강하게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문 독해랑 문제풀이를 동시에 가야 되는데, 보통 문제를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아요. 문제 확인. 자, 문제를 확인하시면 특정 문제는 맞죠? 특정 문제 2번 특히나 2번하고 3번은 특정 문단과 대응이 돼요. 무조건 대응이 돼요. 무조건. 알겠어? 자, 그래서 2번은 그러니까 A를 참고할 때니까 이거 이 문단 독해할 때 무조건 끝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전략을 세우시면 돼. 알겠어? 이 문단 독해할 때 무조건 끝내야 되겠구나. 자, 그리고 또 이거는 뭐 독서를 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그 재활용 스티커가 붙었는데, 자, 보통 이런 문제는 마지막 문단이죠. 특정 문단과 3번 문제가 대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뭐 뒤에 있는 기출지문들 이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맞죠? 2번하고 3번 문제는 특정 문단하고만 거의 대응이 되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문단 읽고 2번 풀고 3문단 읽고 3번 풀고 이런 식으로 좀 가주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출제되는 독서론이 3번이 좀 어렵게 나오거든요. 요즘 출제되는 독서론 3번을 자, 24년도 6평이니까 조금 지난 거잖아. 조금 최신이긴 하지만 조금 지난 거야. 근데 최근에 출제되는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긍정 발문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옳은 거 하나 고르는 식으로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 긍정 발문으로 나왔을 때 그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는 자, 보기에서 나오는 독서 전략과 그리고 지문에서 나오는 독서 전략의 뭐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공통점 고르라는 거야. 공통점 고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발문에는 공통점이란 말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보기의 독서 전략과 지문을 이제 읽고 보기의 독서 전략에 대해서 자,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두 개의 공통점을 고르라는 건데, 자, 이랬을 때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함정이 많아. 4개의 틀린 선지가
부비트랩 마냥 배치되어 있어. 그 4개의 틀린 선지는 지문 혹은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무조건 하나씩을 포함할 겁니다. 무조건 하나씩을 포함해. 그래가지고 발췌도 가는 새끼들은, 발췌도 가는 애들은 특정 단어만 보고 이거네 하고 답 체크하고 무조건 틀릴 거야. 그런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요약을 해주셔야 돼. 범위 요약. 알겠어? 자, 보기를 너희들이 나름대로 요약을 하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맞죠? 지문에서의 특정 문단의 독서 전략. 보통 3번째 문단이거든? 맞아? 3번 문제는 보통 3번째 문단 같아요. 근데 3번째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 독서 전략에 관련된 요약문 하나를 찾아야 돼. 요약문. 그러니까 보통 요약문은 이러한 따라서라는, 맞죠? 따라서라는 그 표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 그럼으로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보통 끝부분을 잘 안 읽는단 말이야. 애들이 독서는 빨리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 중간 부분에서 중간중간 나오는 그 단어들로 이제 선지 단어 캐치해가지고 막 그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끝부분은 많이 안 읽는데 보통 끝부분에서 어떠한 그 특정 독서 전략에 대한, 맞죠? 궁극적인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언급을 해주니까 보통 이제 지문에 관련된 독서 전략의 뭐 독서 효과 이런 것들은 지문의 마지막 문장 뭐 이런 것들과 그리고 이제 보기의 내용은 여러분들 몇 줄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요약을 해가지고, 맞죠? 공통점 잡고 접근하시면 된다 이 말이야. 됐어? 자, 문제는 안 풀어볼게요. 너희들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독서론 다 연습해 보시고, 알겠죠? 독서론 연습해 보세요. 수업 시간에 독서론을 풀 수는 없습니다. 자, 경제 지문 넘어갈게요. 자, 사회 지문 보겠습니다. 자, 개인 피드백 과제에 없었던, 맞죠? 개인 피드백 과제에 없었던 경제 지문 좀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중차분법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차분법. 자, 이중차분법. 자, 이중차분법이 최근에 출제했던 사회 지문에서는 가장 오답률이 높았고 좀 어려웠던 지문이기 때문에 좀 같이 볼 건데, 자, 사회 경제 지문, 자, 정보 처리. 자, 사회 경제 지문에서 우리가 자, 정보 처리를 해야 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자, 사회 지문 한 2개 정도 볼 거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경제 지문 있죠. 뒤에 있는 그 과학 지문 있죠. 과학 지문 한 2지문 정도 최소 숙제로 좀 내드릴 거고, 그 과학 지문 2지문 정도 이제 풀어 오시면은 다음 주에 그거 다루면서 인문 지문까지, 맞죠? 인문 세트 지문까지 해가지고 좀 러프하게 좀 다루도록 할게요. 자, 사회 경제 지문에서는 요즘에는 일단 공통적으로, 자, 독서 공통적인 측면에서 자, 중요한 점은 바로 뭐냐면 1문단. 자, 1문단 독해가 요즘에는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글들 있죠. 요즘 나오는 글들이라 한다면 24년도 이후 출제되는 글들. 맞아? 24년도 이후 24, 25 최근 2개년간 출제됐던 독서 지문들을 보면은 1문단 독해를 잘 할 수 있냐 없냐가 독해 전체의 향방을 가른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1문단 독해라고 한다면 1문단에서 핵심 정보가 추상적으로 자, 요약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과학 기술도 마찬가지고 사회 경제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1문단에서 그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 관련된 그 핵심 정보들을 요약을 해주거든. 요약을 해주고 2문단부터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요즘의 글들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 자, 응집성을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문단에서 마지막 문단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글을 읽을 때, 자, 1문단과의 연결성. 지금 내가 이 문단의 특정한 단어 개념을 읽고 있는데 이게 1문단에서 설명하는 어느 개념과 연결이 되는 거지? 이러한 식으로 계속 연결해 주는 거야. 그게 바로 글의 응집성을 고려해서 독해를 해준다는 거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계속 읽으면서 묶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 아, 이거 1문단에서 이 내용과 대응이 되는 건가? 이 내용과 대응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마다 계속 새로운 정보가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그건 새로운 정보가 아니야. 이미 설명됐던 내용의 뭐 예시일 수도 있고, 맞지?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80, 90%의 정보는 1문단에서 거의 다 언급이 돼. 알겠어? 거시적으로 언급이 된다고. 근데 여기서 대응해줘야 되는 거 있어. 내가 8, 90%의 정보라고 했지. 그러면 선생님 1, 20%의 정보는 언급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1문단에 언급이 안 돼요. 1, 20%의 정보는. 자, 그러한 정보를 무슨 정보? 예외 정보라고 합니다. 자, 예외 정보는 표지가 있어요. 예외 정보는 항상 표지가 존재하는데,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라는 식의 예외 상황에 대한 정보가, 맞지? 표지를 달고 나와. 예외 상황에 대한 정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별표 한 3개 박아주면 돼. 예외 정보는 반드시 선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답의 근거가 되는 정보로 만드는 경향이 최근 2년간에, 맞죠? 독서 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문단 독해를 빡세게 잘 해주셔야 된다. 1문단을 날림 독해 하고 대충 추상적인 내용이니까 대충 읽고 2문단부터 확실하게 막 설명할, 딱 봐도 이중차분법 핵심 개념이니까 2문단부터 막 그 각 잡고 독해하려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알겠어? 자, 그래서 1문단 독해할 때는 완급 조절을 해주시면 좋아요. 독해 속도 조금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읽어주신 다음에 2문단부터는 어때? 1문단에서 자세하게 읽었던 개념과 계속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독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외 정보 나오면 별표 쳐주시고, 그런 식으로 정보 처리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사회지문 관련해서 언급할 부분들은 우리가 뭐 비례 반비례에 관련된 정보, 공시에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은 제가 꾸준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맞죠? 뭐 다시 뭐 강조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게 특히나 근데 사회지문 같은 경우에는 인과적 진술 주목해 주셔야 되고요. 인과적 진술, 그러니까 배경과 원인에 해당되는 정보와, 맞지? 그것에 따른 그 결과로 이어지는 진술들, 이러한 인과적 진술들은 반드시 이렇게 화살표로 정보 연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맞죠? 자, 그리고 단정적 진술과 부분적 진술을 구분하셔가지고, 이 과학 지문에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단정적, 부분적 진술을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자, 단정적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0%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100%. 어떠한 사건에 대한, 맞죠? 그 정보가 이거는 100% 적용되는 게 단정적 진술이고, 부분적 진술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게 100%가 아니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90% 이하. 즉 얘는 100%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서술어의 의미를 보시고, 이게 이 내용이, 주어에 해당되는 내용이 100% 서술어로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 100%로 연결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의식. 알겠어? 이 부분을 의식해야 된다. 됐어? 자, 인과적 진술, 단정적, 부분적 진술. 자, 그 다음에 실제 사례 연결. 사회지문은 거의
거의 한 80% 이상의 확률로 실제 사례를 연결하는 방식의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 실제 사례 연결. 돌아가면서 해. 돌아가면서. 야, 태용아, 네가 앉아라. 네가 안 보여? 도효가 안 보여? 잘 보여? 자, 실제 사례를 연결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 사례가 연결되는 부분들은 관련 문제들이 있거든요. 관련 문제. 자, 관련 문제를 풀음에 있어서, 자, 이것을 이제 1대1로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련된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사설 모의고사, 여기에 항상 뭐 보기 문제가 틀린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 사설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많이 푸시면 좀 대응이 됩니다. 사설 모의고사는 사실 3점짜리를 연습하기 위해서 푼다라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알겠죠? 2점짜리 사실관계 일치 불일치는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걸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문의 정보 처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냐 안 하냐로 가름되기 때문에, 맞죠? 어떤 지문으로 하든지 간에 뭐 비슷한데, 자, 근데 이제 그 사례 적용해서 푸는 보기 3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맞죠? 아, 우리가 이제 사고해야 되는 방식, 막 이렇게 대응해줘야 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 모의고사 문제를 좀 많이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중차원법칙은 여러분들이 읽고, 자, 같이 해볼 건데, 쉬는 시간은 오늘 조금 변칙적으로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이 질문 11분 드리겠습니다. 자, 지문 읽고, 자,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소리 상관없이, 자, 진행을 할게요. 종소리 상관없이. 웃으면서 들어오시죠? 불안해지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이거 내 조교가 사온 것 같은데. 혹시 조교쌤 왔어요? 모르죠? 저기요? 모르죠? 그거 제가 꽂아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누구 왔냐고? 아니요. 왜 기다려줘? 아니, 제가 커피 사오라고 해가지고, 조교쌤한테. 이거 콜라맛 젤리 맛있다. 대봉쌤. 아, 그래요? 네. 오케이. 그래. 그래. 우리 대동생하고 지혜선생님 사이가 그래도 좋잖아. 별로 안 좋은데요?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저희.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는 뭐.
봤어요? 본장님이 하나 사줘가지고 나 하나 더 먹을 수 있어. 근데 두 개, 이건 뭐예요? 아이스티? 오케이. 오케이. 그거 뭐지? 그거 작업부터 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2번. 본장님, 우리 조교쌤, 그 점심에 식사 제공됩니까? 누구? 조교쌤. 누군데? 아이, 세훈이야? 아시잖아요. 당연히 먹어야지. 그냥 먹어. 점심 때, 12시 반 말고 좀 일찍 가서 먹어요. 알죠? 아니, 12시쯤. 오케이. 6층 가가지고, 밥 받아가지고, 어디지? 지쌤 밥 먹어요? 안 먹? 같이 가자. 응. 같이, 이 쌤이랑 같이 가가지고. 몇 시에? 한 12시쯤. 12시죠. 오케이. 응. 같이 먹자. 세훈이 야구 양반이 좀 어울리네. 야잠. 야잠. 세훈이 때려. 아, 나도 저랬던 때가 있었는데. 영어를 좀 안 가르쳐. 이 시간대 영어를. 우리 아버지가 야.
자, 30초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이중차분법 지금 볼게요. 자, 1문단 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대. 자, 어떠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를 나타냈을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라는 말을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어떠한 사건의 효과를 판단을 한다는 것은 맞죠? 자, 사건 후의 결과가 자, 사건 후의 결과와 자, 무엇을 비교하는 거야? 사건이 자, 없었을 때의 자, 없었을 경우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비교하는 건데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거? 어떠한 두 사건의 결과값을 비교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어떠한 두 사건의 결과값을 비교하는 건데 그 두 사건은 맞죠? 두 사건은 아직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두 개의 사건을 비교한다 라는 개념만 독해를 해도 괜찮아.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자, 사건을 시행한 시행 집단. 자, 시행 집단의 결과와 자, 그다음에 무슨 집단? 사건을 경험하지 않는 비교 집단의 결과. 이 두 개의 결과 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대. 따라서 자,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이제 비교해 주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은 자, 이 두 개의 집단에서의 결과 값을 비교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사건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은 어떻게 같다고 가정되는 정보야. 됐니? 사건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같다고 통제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에서도 어떤 실험의 결과를 정확히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 실험에 관련된 사항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변인이 통제되어 있어야 하죠. 뭐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 같네. 자,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예시를 통한 이해가 있으면 되게 좋겠죠. 자, 어떠한 정책적 효과,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나타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해야 되는데 근데 그 각 집단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사건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이 집단은 맞지 뭐 잘 사는 집단이고 이 집단은 못 사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맞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건의 효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를 위해선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자, 실험적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이 실험적 방법은 뭐다? 자,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 정보 처리할 수가 있겠어요? 없는 경우가 많다. 이거 무슨 진술이에요? 단정적 진술이에요? 부분적 진술이에요? 부분적 진술이죠. 없는 경우가 많다. 자, 관련된 선지 소거해 볼까? 14번에 1번 14번에 2번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단정적 진술이 아니라 부분적 진술이기 때문에 맞아? 사람으로 표본을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종의 말장난이죠. 자, 그 다음에 이중차분법 보겠습니다.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 이중차분법은 1문단에서 우리가 독해를 했던 거에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야. 시행집단에서 발생됐던 결과에 비교집단에서 나타났던 결과를 빼주는 것이 바로 사건의 효과라고 파악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이 지문에서 말하는 이중차분법이다. 자, 이걸 빡세게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 됐니?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 일어났을 거라는 평행추세 과정에 근거해. 평행추세 과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는 있지만 평행추세 과정이라는 것은 이미 1문단에서 언급됐던 요 개념을 그냥 단어화 시킨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평행추세 과정이야. 첫 번째 문단에서 기껏 열심히 독해를 해놨다고 한다면 연결만 시켜주면 된다고. 연결만. 아, 이거 그냥 평행추세 과정? 아, 이거 위에서 언급됐던 요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사건의 유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 온전하게 사건의 변화값만 온전히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외의 것들은 다 통제되어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자, 14번 선택지에 1번 볼게요. 1번 볼게요. 실험적 방법에서는, 자, 실험적 방법은 이중차분법도 실험적 방법이에요.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정확히 읽어볼까요? 1번 선택지에서 말하고 있는 사건의 효과는 뭐라고 판단하고 있어? 시행집단에서 나타난 전과 후를, 사건 전과 사건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사건이 발생된 이후를 사건이 발생되기 전 이전에 값으로 뺐을 때 사건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대. 맞니? 틀린 거잖아. 틀린 거지. 왜 틀린 거야? 사건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결과값을 비교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1문단 독해를 할 때 너희들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지점의 정보를 처리할 때, 아, 이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서 접근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지문의 내용에 끌려다니다 보면은 1번 선택지를 파악할 수가 없겠죠. 시행집단 전후에, 시행집단 내에서의 전후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시행집단과 사건의 유무를 제외한 모든 것이 같다고 설정되어 있는 또 다른 비교집단을 설정을 해가지고, 맞죠? 시행집단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결과와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시행집단과 사건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한 비교집단에서의 그 결과값을 빼는 방식으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게 이중차분법에서의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세 번째 문단까지만 하고 좀 그 쉬는 시간 얼추 맞췄다가 나머지 거 할게요. 아니다. 쉬는 시간 갖고 하자. 자, 53분에 시작하겠습니다. 53분. 알겠죠? 53분.